스캇의 그래블 라인업은요, 스케일이 있고 스피드스터가 있고 에딕트가 있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플랫바 컨셉인 것 같고, 이 드롭바 형태는 스피드스터와 에딕트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에딕트는 중고가 라인업이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자전거는 스피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라인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용접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구입하면서 스캇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고가 지향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급 자전거가 필요 없고, 타는데 문제 없는 입문급 정도의 자전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초경량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초경량으로 되면 될수록요, 이 자전거에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이 알루미늄 자전거라 그러면 여기에 비드를 갈아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본 프레임처럼 용접 흔적을 없앰으로 해서 고급화하고, 그 다음에 이 용접 비드를 갈아내면서 용접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긴 한데, 이 용접 비드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튼튼합니다. 제가 용접을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 지금 용접 흔적을 그대로 남긴 거는 이 용접의 숙련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경량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불안하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제조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잠깐 헛나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스캇 그래블에 흠뻑 빠진 이유가, 제 성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 성향에 가장 부합한 브랜드가 저는 스캇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전이라든지 주행성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량 때문에 지나치게 모험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안 해요. 물론 이게 저가형 라인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무게를 생각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람한 헤드셋을 굳이 넣지 않습니다. 헤드셋이 우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헤드셋 스티어러라 그러잖아요. 요거 구경도 키워야 되고 경량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자전거 구매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게, 디자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게 스펙표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구경의 헤드셋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안전 문제고 주행 질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전거를 통틀어서 이 로드 유형의 자전거 중에 이렇게 헤드셋이 실한 자전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비주얼만 보더라도 이 스티어러 구격이요, 오버사이즈입니다. 오버사이즈. 아무리 그래블이고 MTB고 그래도 보통 보면은 로드에서 주로 쓰이는 스티어러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키우는 정도인데, 이건 거의 1.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직경. 물론 직경이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만듦새, 완성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만듦새가 무슨 흠결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른 감성 품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행 성능을 해치지 않는 완성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잡소리도 없고 주행할 때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국인 이유가요, 이 브레이크를 썼을 때 이 헤드셋의 강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물론 헤드 튜브가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얇다고 해서 꼭 약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꽉 잡아주는 단단함 있죠. 그게 아주 진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드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의 에이토스 익스퍼트라는 중상급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걸로 다운힐 할 때 브레이크 쓸 때하고 안정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철이 있는
노면도 그렇고 매끈한 도로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안정감의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요 로터라 그러죠. 이 로터의 직경도 비슷하고 GRX 600이라고 해서 11단 기계식 구동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직경도 140mm, 패드도 울테그라에 비해서 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브레이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성능만이 자전거의 제동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헤드셋의 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만 잘 잡히면 모르요. 헤드셋에서 꿀렁임이 있다거나 힘을 제대로 못 받아준다 그러면 불안감이 느껴지겠죠. 부러지거나 이렇게 유격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진 대구경의 헤드셋이 주행 안정감, 특히 강한 브레이킹에서 안정감 차이가 넘사벽이다. 그래서 주행 질감의 만족도가 크다. 제가 최근까지 로드 자전거를 10년을 탔어요. 한 자전거만. 이게 트랙의 M혼다 S5라는 M혼다에서 가장 저가 라인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도 손해보고 카본층도 두께가 두껍고 무거운 축에 속해요. 근데 제가 그 자전거에 굉장히 만족했던 거는요, 페달링 감각입니다. 페달링 감도라 그럴까? 트랙의 로드 자전거들은요, 요 BB라 그러죠? BB의 규격이 대구경이에요. 그래서 이 페달링 할 때요, 그 웅장한 느낌,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꽉 차고 아주 듬직한 페달링이 아주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M혼다 중에서 그 입문급의 자전거인데도 그렇게 만족하면서 10년 동안 잘 탔거든요. 기변 욕구 없이. 그래가지고 에이토스 그거보다 3-4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전거를 샀는데 그것으로 느낀 것은요, 제가 경쾌함밖에 없어. 그러니까 페달링에서는요 아주 싸구려 느낌이 나. 그러니까 경박한 느낌이 날다 그럴까? 그러니까 경쾌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쾌함하고 경박함은 좀 다른 뉘앙스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그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체의 중심축의 구경은 이 안정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내구성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준다, 작동자에게. 그래서 저는 이 스캇 그래블은 진짜 그래블 중에 탑급으로 추천할 만한 자전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스캇의 그 광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성향상 그런 거 준다고 해도 거부할 사람이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